퇴직 후 남편은 달라졌다.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스며든 떨림은 숨길 수 없었다. 결혼 40년 함께 늙어가리라 믿었던 남편. 민호는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새벽 6시 은주는 늘 그랬듯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예전에는 그 냄새를 맡고 민호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와 은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는 민호의 뒷모습이 낯설기만 했다. 아침 식탁에 앉은 민호는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은주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다. 밥이 왜 이렇게 짜? 그 한마디가 은주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40년간 민호의 입맛에 맞춰 음식을 해왔던 은주였다. 그의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은주에게 그 말은 예상치 못한 칼날이었다. 미안해요. 다시 해드릴게요. 은주는 황급히 일어나 새로운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호는 이미 자리를 떠난 후였다. 혼자 남은 식탁에서 은주는 차가워진 밥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오후 시간 은주는 마트에서 장을 보며 민호가 좋아할 만한 반찬거리들을 골랐다. 신선한 고등어, 부드러운 두부, 민호가 예전에 맛있다고 했던 김치. 하나하나 고르는 은주의 마음에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오늘 저녁은 분명 다를 거라는 작은 기대가 있었다. 저녁 식탁을 차리는 은주의 손길은 더욱 정성스러웠다. 고등어 구이는 노릇노릇하게, 된장찌개는 간을 여러 번 봐가며 맞췄다. 민호가 좋아하는 깍두기도 작은 접시에 예쁘게 담았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다. 몇 숟가락 뜨더니 다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괜히 돈 낭비하지 마. 그 말에 은주의 손이 떨렸다. 40년 동안 가게를 꾸려오며 한 번도 낭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은주였다. 오히려 민호는 늘 은주의 알뜰함을 칭찬해 왔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잠든 민호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했던 침대가 이제는 차갑기만 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은주와 민호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은주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도 두려웠다. 새벽이 되어서야 은주는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작은 균열이 결국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줄은. 은주는 민호가 자꾸 늦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저녁 7시면 어김없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9시,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오늘도 동창 모임이야. 민호는 짧게 말하고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은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예전 같으면 동창 모임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곤 했던 민호였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조차 나누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은주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저녁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따뜻했던 음식들이 점점 차가워져 갔다. 은주는 혼자 앉아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민호를 기다렸다. 하지만 방에서 나오는 민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거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똑딱, 똑딱. 시간이 흘러갈수록 은주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함께 식사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시간이 그리웠다. 민호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너무나 조용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민호는 아침을 거르고 나갔고 저녁에는 또다시 늦게 들어왔다. 은주가 준비한 음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민호는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고 방으로 들어갔다. 왜 이렇게 많이 해놨어?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잖아. 민호의 말에 은주는 할 말을 잃었다. 40년간 이 집의 식탁을 책임져 온 은주에게 그 말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은주는 조용히 그릇들을 치우며 눈물을 참았다. 주말이 되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예전에는 함께 시장을 보고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던 민호와 은주였다. 하지만 이제 민호는 주말에도 외출이 잦았다. 골프라고 했다가 등산이라고 했다가 이유는 매번 달랐다. 혼자 남은 집에서 은주는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민호가 없는 집은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공허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웃음소리가 나와도 은주의 마음은 점점 더 적막해져만 갔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은주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갔다. 많이 마셨네요. 해장국 끓여드릴까요?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다. 은주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전혀 없었다. 마치 은주가 낯선 사람인 것처럼 차갑고 무관심한 시선이었다. 그날 밤 은주는 침대에 누워 민호의 등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서로를 향해 누워 잠들곤 했는데 이제는 민호가 늘 등을 돌리고 잤다. 은주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가 멈췄다. 거부당할까봐 두려웠다. 스스로를 다그쳐도 불길한 의심은 자꾸만 고개를 들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은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민호의 변화를 설명할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민호의 무심함은 점점 더 대놓고 드러났다. 은주가 며칠 전부터 준비한 민호의 생일상을 보고도 그는 무표정했다. 미역국과 잡채, 전 여러 가지와 민호가 좋아하던 불고기까지. 은주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보내며 정성을 다했다. 생일 축하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호는 상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그 말에 은주의 가슴이 철렁했다. 40년간 민호의 생일을 챙겨왔던 은주였다. 작은 케이크라도 사오고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것이 은주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부담스러워하는 민호를 보며 은주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다. 민호는 몇 숟가락 뜨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맛도 제대로 보지 않고 일어서려는 민호를 보며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왔다.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나랑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은주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40년 동안 쌓아온 추억들,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은주는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호는 그 손을 뿌리쳤다. 민호는 무표정하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은주가 금연을 부탁해서 끊었던 담배를 언제부터인가 다시 피우기 시작한 민호였다. 연기가 거실에 퍼져나가자 은주는 기침을 했다. 잔소리 좀 그만해. 그 말 한마디에 은주의 가슴은 산산이 부서졌다. 잔소리라니. 은주는 민호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는데 민호에게는
그저 듣기 싫은 소리였던 것이다.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는 차가운 벽처럼 낯설기만 했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민호는 은주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은주가 울면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주던 민호였는데 이제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무관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부엌에서 혼자 조용히 울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민호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했다. 은주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많아졌다. 혹시 민호가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것은 아닐까? 은주는 화장품을 바르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런 은주의 노력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점심시간 은주는 민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그리고 상을 차려놓고 민호를 불렀다. 하지만 민호는 나오지 않았다. 방문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다. 진짜 답답하네. 민호의 작은 중얼거림이 은주의 귀에 들렸다. 은주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직감했다. 답답하다는 것이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날 저녁 은주는 혼자 차가워진 김치찌개를 먹었다. 짠맛이 눈물맛과 섞여 더욱 쓰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차가움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어느 날 은주는 거실 서랍에서 우연히 낯선 영수증을 발견했다. 청소를 하다가 서랍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민호가 늘 사용하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접혀진 종이 한 장이 나왔다. 호텔바 영수증이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지난주 목요일이었다. 민호가 동창 모임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은주의 손끝이 떨렸다. 금액을 보니 10만 원이 넘는 술값이었다. 그것도 2명분이었다. 설마 정말? 은주는 영수증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호텔바의 주소를 보니 집에서 꽤 먼 곳이었다. 민호의 동창들이 모이는 곳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은주는 영수증을 들고 소파에 앉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혹시 민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한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다. 다른 영수증들도 있을까 싶어 서랍을 더 뒤져보았다. 그러자 또 다른 영수증이 나왔다. 이번에는 꽃집 영수증이었다. 빨간 장미 20송이. 은주는 숨이 막혔다. 민호가 자신에게 꽃을 사준 적은 언제였을까? 결혼 초기에나 몇 번 있었던 일이었다. 은주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처참해 보였다. 늙고 초라한 68세 여인의 모습이었다. 혹시 민호가 이런 자신의 모습에 지쳐서 다른 여자를 찾은 것은 아닐까? 나는 뭐였을까, 당신에게.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40년 동안 민호의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살아온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예쁘다고 해주던 민호의 말, 함께 웃으며 걸었던 거리들,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어도 서로를 의지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하지만 거울은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호가 돌아왔을 때 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주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민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다. 혹시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이 보일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은주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별다른 감흥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기계처럼 음식을 입에 넣고 삼킬 뿐이었다.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은주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다. 왜 그런 걸 물어? 민호의 대답은 차가웠다. 예전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이야기해주던 민호였는데 이제는 간단한 질문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은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다. 민호에게 분명 무언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잠든 민호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조차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은주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또다시 동창 모임이라며 나가자 은주는 그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평소 같으면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민호를 기다렸을 은주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은주는 외출 준비를 하고 민호가 나간 지 10분 후 집을 나섰다. 민호가 타고 간 택시의 방향을 기억하며 은주도 택시를 잡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미행한다는 것이 자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택시 안에서 은주는 계속 망설였다. 혹시 정말 동창 모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민호에게 신뢰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더 컸다. 밤 9시 호텔 앞. 은주는 택시에서 내려 호텔 로비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은주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민호가 낯선 여인과 함께 웃으며 호텔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은주보다 훨씬 젊어 보였다. 아마 50대 초반 정도로 추정되었다. 화려한 옷차림에 예쁘게 화장을 한 모습이었다. 민호는 그 여자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었다. 은주가 본 지 오래된 민호의 환한 웃음이 그곳에 있었다. 숨이 막혔다. 은주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40년이란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은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호의 변화, 차가운 태도, 늦은 귀가, 모든 것이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은주는 호텔 앞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은주는 호텔에서 나오는 민호와 그 여자를 다시 보았다. 둘은 여전히 다정한 모습이었다. 민호는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민호의 말에 깔깔거리며 웃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민호가 자신에게서 찾지 못한 것을 그 여자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을. 젊음인지 아름다움인지 아니면 새로움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민호가 그 여자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은주는 그 자리를 뜨며 결심했다. 더는 눈물로 시간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흘러갔다. 40년 동안 민호와 함께 봤던 이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은주는 자신의 남은 인생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이제 싸워야 했다. 집에 돌아온 은주는 거실에 앉아 민호를 기다렸다. 평소 같으면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만은 깨어있기로 했다. 목격한 것에 대해 민호와 이야기해야 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호가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호는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왜 안 자고 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다. 은주는 민호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솔직히 얘기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40년 동안 민호 앞에서 한 번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던 은주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참을 수도 없었다. 민호는 은주의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호텔에서 봤어요. 은주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리야? 민호는 발뺌을 시도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은주는 침착하게 계속했다. 그 여자와 함께 들어가는 걸 봤어요. 팔짱 끼고 웃으면서 민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한숨을 길게 쉬었다. 그리고 나서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지쳤어. 너랑 사는 게 더는 행복하지 않아. 그 말은 칼날처럼 은주의 심장을 베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았다. 은주는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였어요? 은주의 질문에 민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나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반년 전부터. 반년. 은주가 민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이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회사 후배야. 이제 그만하자. 민호는 대화를 끝내려 했지만 은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게 끝이에요? 나에 대한 설명도 사과도 없이? 은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민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다. 지겹다고 했잖아.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대화, 똑같은 음식.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 말에 은주도 일어났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그럼 나는 뭐예요?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며 산 내 인생은 뭐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로 싸워본 적이 없었던 부부였다. 민호가 먼저 말을 이었다.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나도 이제 당신에게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은주의 말에 민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은주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다. 이제 나는 내 길을 가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나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다. 이혼 상담을 받고 싶다고 했다. 전화를 받은 변호사는 친절하게 상담 일정을 잡아주었다. 오후 2시 은주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가 은주를 맞아주었다. 은주는 자신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40년 결혼 생활, 남편의 외도, 그리고 이혼에 대한 자신의 의지까지 결정하시기까지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변호사의 말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결정을 내렸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남편분의 외도가 명확하니까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은주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다. 집, 예금, 연금 등 40년 동안 함께 모은 재산들을 나누는 일이었다. 일주일 후 은주는 민호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민호는 서류를 받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네.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일주일 동안 충분히 생각한 결과였다. 민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민호도 이미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등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정리했다. 마지막 서명을 하는 순간 은주의 손이 떨렸다. 40년의 세월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추억들, 함께 겪었던 힘든 시간들,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은주는 끝내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다. 이제 끝이야. 40년 동안 김민호의 아내였던 박은주는 이제 없었다. 이제는 그냥 박은주로 살아가기로 했다. 법원 앞에서 나오며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을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자유의 맛이었다. 무겁기만 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민호는 은주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은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민호의 흔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에 걸린 양복들, 책상 위의 안경, 서재의 책들.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였다. 그날 밤 은주는 혼자서 저녁을 준비했다. 자신만을 위한 식사였다. 작은 상에 간단한 반찬 몇 가지를 차렸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혼자가 된 집은 처음에는 너무 조용했다. 하지만 더 이상 숨막히는 침묵은 없었다. 은주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도 늦은 시간에 텔레비전을 봐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창밖에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이혼 후 한 달이 지났다. 은주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다.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파마도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오랜만에 활기차 보였다. 손님, 훨씬 젊어 보이세요. 미용사의 말에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기분이 좋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은주는 동네 문화센터에 요가 수업을 신청했다. 예전에 관심이 있었지만 민호가 돈 낭비라며 반대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요가 수업에서 은주는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을 만났다. 다들 자신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분, 자녀들이 독립해서 혼자 사는 분, 은주처럼 이혼을 한 분도 있었다.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지금은 자유로워서 좋아요. 비슷한 경험을 한 분의 말에 은주는 위로를 받았다. 자신만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든든했다. 은주는 작은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다. 동네 베이커리에서 오전에 몇 시간씩 일하는 것이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옛 생각이 났기 때문이었다. 일을 하다 보니 시간도 빨리 가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거웠다. 은주 씨 덕분에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사장님의 말에 은주는 뿌듯했다. 오랫동안 집에서만 있었던 자신이 사회에서도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에는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민호와 함께 걸었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걸었다.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만의 속도로 걸을 수 있어서 좋았다.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들과도 친해졌다. 게이트볼을 하는 모임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니 삶이 더욱 활기차졌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다. 눈빛에 생기가 돌았다. 나 아직 살아있구나. 은주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았다. 민호 없는 삶이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다. 가끔 민호 생각이 날 때도 있었다. 40년을 함께 산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그리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은주는 자신만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를 하고, 오전에는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는 일상이었다. 이혼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자유였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박은주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눈물 속에서 다시 태어난 은주는 이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68배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주에게는 소중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오렌지빛 하늘이 아름다웠다. 은주는 창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68살의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과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